뭐 강의라기보다는 그렇고 일종의 그날 주제에 대한 약간의 세미나를 하죠. 그래서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도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섹션을 여섯 번째니까 두 번째 섹션을 지금 마무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은 뭐 개론하고 그 다음에 주제 선정을 하는 거고, 지금 두 번째는 소위 컨셉하고 디자인 골을 선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디자인 골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나의 컨셉을 정했으면 제대로 된 진도를 따라가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더 늦추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디자인 디벨롭먼트를 한다고. 컨셉추얼 디자인하고 뭐 디자인 디벨롭먼트라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걸 성과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 또 중복이기도 한데 아주 뭐 이번 우리 대한 스튜디오의 일관된 주제이지, 건축이 뭐냐 이건데 그 아키텍처럴 스테이트먼트 뭐 이런 주제로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뭐야? 무슨 언설, 뭐 주장, 발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하려고 그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건물은 일하고 건축은 말한다. 내가 지어낸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화를 얘기합시다. 영화를 얘기하면 우리가 킬링 타임용 영화라는 거가 있지, 그지? 아주 보면 재밌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요즘 영화값 얼마냐? 8,000원이나? 그렇게 올랐어. 어쨌든 그래, 그 값을 할 정도로 휘몰아치면서 시간을 잘 때우는 영화가 있어. 그러니까 뭐 흡족하지. 근데 딱 영화가 나오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자, 반면에 어떤 영화는 뭐 계속 며칠 생각이 나는, 그래서 또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영화도 있지, 그지? 그 차이가 뭐야? 그걸 뭘 이렇게 뭐 작가주의 영화니 뭐 할리우드 영화니 이렇게 해야 할 수도 있고, 뭐 있지. 그래서 그런 차이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똑같은 빌딩인데 어떤 빌딩은 아주 기능적으로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잘해. 예를 들면 병원 건물, 잘 지어진 병원 건물 가면 뭐 아주 동선도 잘 돼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고 환자들이 거기서 지내면서 아주 편해. 그 좋은 병원 건축이지, 그렇지? 사실 좋은 건축이라는 건 뭐냐면 그 건축을 의식하지 않는 게 좋은 건축이야.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내가 이 병원 건물이라고 하는 게 눈에 띄면 벌써 불편한 거지. 그냥 무르르듯이 영화 보면서도 내가 영화 보내지 않고 시간 잘 가네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자꾸 뭔가 불편하게 만들고 의식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 놀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만 있어도 안 되지만 그런 게 없으면 또 안 돼. 건축도 그렇다. 우리가 건축이라는 반열에 자꾸 오늘 들어놓는다는 건
단순하게 기능을 잘하고 그 건물이 뭐 어떤 뭐 나름 예쁘고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말하자면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돼. 스테이트먼트. 말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말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그 말하는 바가 그냥 작가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 울림이라는 거는 뭘까요? 왜 울림이 있을까? 그게 그 시대 정신하고 이렇게 딱 뭔가 레조넌스라 그러지, 이렇게 공명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시대 정신, 그리고 가장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봉준호 영화들 나 다 좋아하겠지만 나도 보면은 하여튼 그런데 마더 같은 영화 보자 말이야. 그게 사실은 아주 불편한 영화지, 그지? 다 알지?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의 살인죄를 알면서도 그걸 옹호하면서 뭐 같이 미쳐 돌아가는 뭐 이런 거. 아주 불편해. 권선징악도 아니고 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어떤 모성애라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것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는단 말이야. 아주 불편한 그 상황을 통해서. 그렇지? 기생충도 마찬가지 아니야. 기생충도. 겉으로 보면 코미디인데 그 인간의 그 근본적인 불평등, 이 시대의 이중구조 이런 거를 드러내놓고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람들이 보면서 막 생각 안 하고 싶어도 막 생각나게 한다. 자, 그 영화라는 게 그런 것처럼 건축도 그냥 연희 빌딩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연희 빌딩이다라는 거는 그냥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편안하게 기능적으로 잘 갖추고 나름 뭐 이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게 스마트하고 아름답고 그런 건 뭐 좋다. 그런데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다소 희생하더라도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바를. 그래서 대개들 그런 것들이 처음 나타날 때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을 받아요. 비판을 받고, 그런 비판을 받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소위 아방가르라 그러지. 아방가르라는 게 뭐야? 전위. 제일 데모대가 있으면 제일 앞장 서 있는 애들이 아방가르드야. 아방가르드. 전위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그 제일 앞장 서 가지고 지금까지는 잘못됐다. 새 시대가 왔는데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비평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 근대 건축 초기에도 있었다. 몇 개를 이렇게 우리가 봅시다. 자, 이게 아돌프 로스라는 건축가가 비엔나에다가 1911년인가 뭐 좀 지었을 거예요. 지금의 시점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옆에 있는 건물들이 쭉 있는 데서 이게 딱 들어섰다 라고 하는 그 상황, 20세기 초반의 상황이라는 걸 놓고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는 뭘까? 뭐 그대로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쓰면 장식은 죄악이다. 장식은 죄악이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장식이죠.
이게 뭐 고전주의에 있는 몰딩이라는 거, 오더, 데코레이션, 오너먼트, 뭐 이런 모든 디테일들이 다 소위 장식이지. 장식은 죄악이다. 그러니까 장식은 파푸아뉴기니의 추장들이 뭐 이렇게 하듯이 야만의 징표이고, 우리 같은 문명 사회에서는 장식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장식 없이 그냥 창 하고 띵 이렇게만 뚫는 거지. 소위 미니멀하게.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이거라고 차별하기 위해서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일종의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야. 이 시대는 더 이상 장식을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됐다. 또 이 백그라운드에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거는 기계 생산에 의해서 대량 건축 공급을 해야 이 사회가 혁명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게 이런 세상이 됐고, 새로운 철과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재료가 나왔고, 이런데 왜 그걸 갖고 옛날에 그 수공업적으로 짓던 그 고전주의적, 더 나가면 이제 소위 빅토리안식의 건축을 하고 있냐? 그거에 대한 비평이다 말이야. 비평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건축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졌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의 만화들이 나왔다. 이 건물을 보면서 이 길 가는 사람들이 하수도 뚜껑이 연상되었다. 뭐 이런 식의 신문에서 비난하는 거는 에펠탑도 마찬가지예요. 에펠탑도 신사가 이렇게 가랑이 벌리고 있는 거를 비유해서 에펠탑을 조롱했다고. 응? 자, 그것처럼 시대는 이런 것이 나올 때 굉장히 불편하고 저거가 무슨 건축이냐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온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저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자, 빌라사보아자라는 거죠. 이걸 하면서 이제 꼬르비제는 새로운 건축의 5대 원칙이라는 거를 또 얘기하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뭘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일단 그라운드 레벨이 필로티로 돼 있다. 과거의 모든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대지의 뿌리 박은, 그래서 위에는 창이 크고 아래는 창이 작고, 그래서 벽의 량이 밑으로 갈수록 커지고 위에는 작아지는 이런 식의 건물의 프로포션을 가졌죠. 그 왜냐? 이 벽 자체가 내력벽이니까 무게가 내려올수록 커지니까 창의 크기도 적어지고 이렇게 되죠. 저게 어떤 고전적인 조적식 건축의 형상이야. 자, 이거를 잘라갖고 이제는 새로운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이런 거 다 벽이 필요 없어지는 거지. 말하자면 이쑤시개 같은 이런 건물만 갖고도 충분히 위에 하중이 지지된다. 이걸 아주 극도로 강조하기 위해서 1층을 필로티를 한 거죠. 그리고 기둥은 가늘게 할 수 있을 만큼 가늘게 한 거예요. 고전적 비례를 일부러 무시한 거지. 무시하고 이렇게요. 자, 창도 마찬가지지. 과거의 창은 다 세로 창이어야지. 왜 세로 창이 돼? 창이라는 거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창이 크면 클수록 좋죠. 자, 그런데 가로로 똑같은 면적인데 가로로 두면 이 벽량이 확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면적은 똑같더라도 세로로 긴 창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전주의적인 창은 다 세로로 긴 창이지. 자, 이제 그거 필요 없다. 이거 가로로 긴 창. 가로로 긴 창이다. 달라졌다는 거야. 구법과 재료와 이게 다 달라졌다.
자, 이거 말고도 이런 데는 창을 안 둬가지고 내외 공간이 서로 이렇게 넘나들도록 한 거. 그다음에 램프를 둬서 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서로 이렇게 삼투되도록 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됐죠. 그러면 저것이 얘기하는 건 뭐야?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가 왔노라 이거야. 새로운 시대가 왔노라라는 하나의 선포다. 선포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뭐 즐겁겠어? 별로 안 즐거울 거지, 그지? 뭐 그렇게 아주 두툼한 벽으로 된 고전주의적인 집보다 불편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건축가는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자기의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거다. 말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미스 반델로의 판스워스 주택이다. 자, 이게 뭐 사실은 실용적인 집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실용적인 집이라기보다는 이것도 결국 이 시대, 새로운 시대의 집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자연과 이렇게 서로 구분 없이 돼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방이 아니라 이제는 공간이라는 플로잉,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방에 의해서 구획된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공간이었다면 이제 공간이라는 건 이렇게 플로잉한다, 흘러다니는 거다. 왜? 현대적 삶이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뭐 이런 주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컨셉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컨셉. 그 사람의 말이 곧 컨셉이고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어떤 가치, 건축적 가치, 이게 디자인 골이에요. 그 디자인 골은 뭐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디자인 골이라는 게 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착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착한 거는 아주 평범한 건물들도 다 하고 한다고. 그건 우리가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한다라고 얘기지. 건물의 본래적 목적이 뭐야? 사람들한테 사람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해주고 아주 춥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비 안 맞게 하는 그게 건물의 본래적인 펑션이란 말이야. 일하는 거지. 그건 건물은 일해. 그러니까 조용하게 일해. 아파트가 무슨 시끄럽게 어쩌고 얘기하지 않잖아. 일한다. 그러나 건축은 일을 하는 것과 동시에 말을 한다. 뭘 주장하는 거야. 수절당 다 알죠? 수절당은 이렇게 생겼지. 조그만 뭐 노현도에 있는 뻔한 뭐 200제곱미터 땅에다가 집을 지은 거지. 자, 뭐 이 평면을 한번 보자. 뭐 평면만 보면 특별한 거 없어요. 이렇게 전통적인 한옥처럼 안뜰이라는 게 있고 여기 마루라는 거실이 있고 뭐 여기 주방 있고 방 있고 여기 뭐 뒷뜰이라는 게 있고 우리 전통 한옥도 다 뒷뜰이라는 게 있죠. 뒷마당. 그다음에 마당이 있고 뭐 문간방 있고 뭐 이렇게. 뭐 평면을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 자,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서 정말 이 시대에 아주 가장 위대한 한국 건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야.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왜 서양 건축이나 이런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일까? 평면으로 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이걸 보면 와, 아니군 이렇게 느껴져. 뭘까? 뭐야 저기서 이거에서 뭘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응?
어떤 걸 주장해?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읽혀져야 되는 거야. 어? 이게 뭘 얘기할까? 이거. 자, 여기서 사는 집주인은 어떻게 하고 산다는 얘기야, 저기서. 어? 자식 생활을 한다는 얘기야. 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요? 요 시점이 뭐야? 양반 틀고 이렇게 바닥에 앉은 자세라고. 의자에 앉은 자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마루와 이 앞에 마당과 거기에 이렇게 오브제로 서 있는 거의 이파리 없는 고목, 그다음에 이 담벼락, 요 공간에서 느끼는 거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중요한 거는 요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요 경치지, 그지? 이 바닥이 이렇게 쭉 내갖고 여기에 나무가 있고 옆에 뭐 알다시피 집주인이 유홍준 씨인데 고고학자, 그죠? 그러니까 평면만 보면 저게 뭐 어떤 건지를 몰라. 그런데 저 사진을 딱 보면 이 집 사람은 이렇게 평소에도 의자나 이런 데서 앉아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좌식 생활을 하고 옛날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서 책도 읽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야? 가장 현대적인 재료와 모든 거를 뭐 모양도 그래. 뭐 어디 기아지붕도 쓴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벽돌 쓴 것도 아니야. 그냥 뭐 가장 현대적인 재료를 했지만 그 평면도 보면 뭐 특별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이 건축이 달라지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성이라는 건 기와지붕이라든가 무슨 벽돌이라든가 목조 뭐 이런 거에 있지 않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야. 왜냐? 저 시점이 한국성에 대한 논란이 가장 심했던 논란. 뭐가 한국성이냐? 민족주의적인 건축이 뭐냐? 그래서 무슨 예술의 전당이니 뭐 독립기념관이니 세종문화회관이나 해서 한국성을 막 얘기했고 모든 나라에서 그런 버네큘라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던 그 시점이야. 그런데 이 작가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야. 한국성이라는 거 여기 있는 거야 하고서 딱 보여준 거야.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거지. 그 논문보다 저 작품이 더 강력한. 그렇죠? 자, 그러니까 건축가는 자기의 주의 주장을 말로 하지 않아. 말로 하지 않고 자기 건축물로 그걸 얘기를 한다. 자, 이건 피터 짐톨의 바스라고 해서 뭐 목욕장. 이 줌토 같은 사람도 아주 수도승처럼 이렇게 건축을 하는 사람이지. 그런 건축의 고도의 정신적인 가치나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목욕탕이야. 목욕탕이고 뭐 우리로 치면은 뭐랄까 온천장, 사우나 뭐 이런. 자, 그런데 하여튼 이 빛을 이용하고 빛과 이 돌을, 이게 다 돌을 싼 거예요. 이게 돌을 싼 건데 이 돌을 정말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치밀하게 싸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에서 얘기하는 바가 뭘까? 목욕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몸 씻는 행위가 아니다. 명상하는 자리다. 너희는 몸만 씻지 말고 마음을 씻어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왜 뭐하러 저렇게 만들었을까? 왜 저런 근원적인 빛을 통하고 왜 이런 가장 좀 마치 뭘 이렇게 정성스럽게 뭘 몇백 년에 걸쳐서 뭘 쌓은 사람처럼 이런 수공예적인 저런 걸 보여줬을까? 별거 아닌데 그냥 몸 씻는 목욕탕인데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저런 걸 지을 때 이 장소에 대한 어떤 말을 하는 거야. 이 장소는 이런 곳이다. 말하자면 몸 씻는 곳이지만 여기는 예배당이다. 여기는 성당이다. 너희는 몸을 씻는 동시에 이 정신을 정화해 갖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 사람한테 일 맡기가 더럽게 힘들어. 잘 안 맡아. 웬만하면 안 해줘. 우리나라에도 한두 개 있는데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셔서 해주세요 해야지. 해줘. 왜냐? 자기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안 맡아.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가라는 사람들이 예술가 이상으로 자기의 이렇게 시대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그냥 기능적인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작품을 할 때 그냥 기능적이고 착하고 뭐 두루두루 칭찬받을 수 있고 이런 걸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건 다 할 수 있어. 기본이야, 기본. 뭔가 성깔이 있는 내 얘기를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작품을 통해서. 그렇지?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해봐. 영화 감독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킬링타임용 영화 찍고 싶겠어? 안 그렇잖아. 돈이 안 되더라도 뭔가 나의 세계관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걸 찍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지? 건축가도 마찬가지야.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그런 게 잘 안 돼. 왜냐 그게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같은 게 그게 오히려 쉽게 돼. 응? 그래서 외국의 건축가들도 젊은 건축가들이 데뷔할 때 제일 먼저 작품을 뭘로 내놓냐면 자기 아버지 집부터 짓는다고. 자기 아버지는 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다 마음대로 하게끔 해주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부터 딱 줘. 그래갖고 데뷔를 하는 거야. 그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언젠가는 첫 작품의 기회를 갖게 되겠지. 그렇지? 그때까지 내공을 쌓아서 그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를 딱 내놓아야 되는 거야. 자, 그때까지는 공부해야 된다. 그때까지는 공부해야 된다.